구테레스 신부로부터 돈 페피트에게 말라가에서 1842년 4월 4일 그리운 제자에게 누이 동생으로부터 자네 소식을 듣고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네. 20여 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미망인이 된 누이 동생은 아이도 없이 2년간 쭉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곳 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 가끔씩 오는 편지에 들어있는 소식이 내 귀에도 자세히 전해지고 있네. 전에 자네는 내 강의를 들으러 오기도 했고 나 또한 열심히 철학 윤리를 가르쳤었지. 그런데 성실하고도 신앙심 두터운 청년이 오늘날 그렇게까지 죄 많은 생활을 하며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 유감스럽게도 새길로 빠져 백발의 노인을 괴롭히고 자신의 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의 동기가 될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네. 분홍 돈 그레고리오의 부인 도냐 푸아나에게 미쳐서 부인을 따라다니며 자네를 피하려고 하는 그녀의 굳은 지조를 자네는 유린하려고 하고 있네. 그곳에서 자네는 농업 기사로 가장하고 포도주 제조와 포도의 품종 개량의 접목을 지도하고 있다더군. 그렇다면 자네의 접목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자네가 술을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노인에게 비탄과 굴욕을 가져다 줄 것이네. 노인은 훌륭한 사람이고 잘못이 있다면 아름답고 어느 정도 남자를 좋아하는 젊은 부인을 맞이했다는 것뿐일세. 자네는 곤란한 일을 만들고 있네.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네. 좋지 않은 생각은 버리고 말라가로 돌아와 주었으면 하네. 자네에 대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내 충고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네. 제1신 돈 페피트로부터 구테레스 신부에게 비라레그레에서 4월 7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그곳에 술과 기름을 운반하는 파코 할아범에게 사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둘러 답장을 보내드리니 안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냐푸아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쫓아다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도냐푸아나는 좀 독특하고 다소 위험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년 전 그녀는 30살이 다 돼 돈 그레고리와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말로 구슬려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어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에는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만심이 강하다고나 할까, 자기에게 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어떤 남자도 자기를 노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남편에게조차 그렇게 믿도록 만들 정도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냐푸아나는 못생기진 않았지만 아주 미인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말랐다든지 살집이 좋다든지 따위로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몸가짐 등으로 눈길을 끄는 편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여자 스스로는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연지에다 얼굴과 목덜미까지 분을 바르고 아이섀도로 검은 눈에 윤을 내고는 쉴 새 없이 그 눈을 깜빡이며 바람기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도냐푸아나에 대해 특별히 떠들어댈 필요는 없습니다만 산보할 때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끌려다니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쉽게 몇 사람의 남자를 사로잡고 맙니다. 적지 않은 남자들이, 특히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이 제멋대로 상상해서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며 끝내는 얻을 수 없는 소망을 안고 괘씸한 신청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것을 멋지게 이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 친구들에게는 어디를 보나 몸둘 곳을 모르겠다, 불행히도 자기는 사람을 끄는 점들이 많아서 남자들이 이내 자기를 따르며
사랑을 요구하고 귀찮게 굴어 몹시 난처하다. 그래서 주인인 돈 그레고리오를 안심시켜주지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서 도냐 푸아나는 자기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은 남자들까지도 자기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작년 여름 저는 카라트라카의 온천에서 도냐 푸아나를 처음 만나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을 마치 자기를 따라서 온 것처럼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겐 매우 곤란한 일이지만 생각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로서는 이곳을 떠나 말라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이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말씀은 이 다음 편지에 드리겠으며 오늘은 이만 적습니다. 제2신 4월 10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도냐 푸아나가 아닙니다. 이름은 이사베르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얌전하고 순진하고 교양되어 있는 흔하지 않은 여성입니다. 어떻게 볼품없는 뚱보 돈 그레고리오 같은 사람에게서 그렇게 얌전하고 아름다운 딸이 생겼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사베르타는 돈 그레고리오의 첫 번째 부인의 딸입니다. 계모인 도냐 푸아나는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그녀에게 심하게 군웅가하면 제멋대로 자기 동생인 돈 암브로시오와 결혼시키려고 야단입니다. 이사베르타에게는 죽은 어머니의 유산이 있으므로 도락을 꽤나 즐기는 돈 암브로시오에게는 알맞은 혼처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이 마을에서는 그만한 상대도 만나기 힘들 겁니다. 도냐 푸아나는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이사베르타가 돈 암브로시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며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돈 그레고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베르타는 두려워서 반박도 못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도 분명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냐 푸아나는 하루 종일 끈덕지게 전실딸을 감시하고 있어서 저는 이사베르타를 만나지도 편지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만약 편지를 써보내도 그녀에게 전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카라트르카에서 이사베르타를 만난 이후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 그녀를 볼 때 뜨겁게 타오르는 저의 시선에 그녀는 감사와 애정에 가득 찬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답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뻔히 아실 구실을 만들어 이곳에 온 것도 그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의 확실한 조력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얼토당토하는 어리광대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 조력자는 나이 지긋한 유모 라몬시카입니다. 그녀는 돈 그레고리오의 먼 친척이며 그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이사베르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길러온 여자입니다. 그녀는 도냐 푸아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냐 푸아나가 이사베르타에게 못되게 굴고 지금까지 돌봐온 그 딸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 라몬시카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사베르타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베르타는 얌전하고 수줍음이 많은 처녀라 나에게 연정을 담은 편지를 쓴다든가 아버지나 계모의 허락 없이 창을 사위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사베르타와 창을 사이에 두고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라몬시카에게 부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베르타는 구석진 방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나오려면 도냐 푸아나의 침실을 지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침실의 문을 잠그고 나서 도냐 푸아나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희망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몬시카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며 언젠가 도냐푸아나를 한번 되게 혼내주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라몬시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3신 4월 15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라몬시카는 확실히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고마운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썼는지 내일 밤 10시에 이사베리타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라몬시카가 문을 열고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도냐푸아나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그녀를 어디로 가게 할 것입니다. 라몬시카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고 조금도 위태로운 점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라몬시카의 수완과 지혜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는 라몬시카가 꾸민 일이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싫지만 아무튼 좋건 나쁘건 간에 수단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명분이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적에는 손톱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만 일은 어떻게 진행될는지요. 제4신 4월 18일 존경하는 선생님께 저는 그 시각에 약속한 장소로 갔었습니다. 라몬시카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주의 깊게 문을 열었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잡혀 캄캄한 층계를 올라가 긴 복도와 2개의 객실을 지났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2개의 등이 켜진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는 옆에 있는 넓은 침실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라몬시카는 대단한 술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계획을 믿기는 했습니다만 그 실행에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돈 그레고리오가 농장에 묵고 있는 상황에서 라몬시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나를 속여서 도냐푸아나의 방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도냐푸아나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그만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도 비명을 지르며 분노와 괴로움을 표시하는 한편 내가 그녀를 사랑하며 더구나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동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아연해할 뿐 뭐라고 대답을 하거나 설명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 장면을 구질구질하게 보고하는 일은 삼가고 싶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몬시카의 못된 장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화하긴 했으나 체면 문제라면 남달리 신경을 쓰는 돈 그레고리에게 누군가 임명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부인이 밤 10시에 나와 미래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돈 그레고리오는 부인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상모략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이를 분명히 하려고 돈 암브로시오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처남을 뒤에 거느리고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그렇지 않으면 만사를 빈틈없이 꾸민 라몬시카의 계획이었는지 어둠 속에서 돈 그레고리오는 통로를 막고 있던 의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동시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으므로 그는 곧 일어나서 급히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의 고함 소리와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이야 어쨌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요. 도냐푸아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살리는 셈치고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방을 나가면 돈 그레고리와 부딪힐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숨든가 옆방의 이사베리타에게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몬시카는 제 팔을 붙들고 이사베리타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로서는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돈 그레고리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부인을 보자 의심이 더해지면서 사태를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줄곧 처남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이사베리타의 방으로 왔습니다. 이때 라몬시카가 나서서 이사베리타와 제가 연인 사이이고 자신이 중매를 섰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돈 그레고리오는 저의 가정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도냐프 하나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하는 수 없이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도냐프 하나는 제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이사베리타도 돈 암브로시오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라몬시카가 꾸민 계획은 결코 훌륭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한 셈입니다. 제가 도냐프 하나를 사랑하고 이사베리타 또한 돈 암브로시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와 약혼 여인 이사베리타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네 사람 다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식이 끝나는 대로 이 마을을 떠나렵니다. 도냐프 하나와 돈 암브로시오 같은 불쾌한 남매의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냐프 하나로부터 구테레스 신부의 누이 동생 도냐 미카엘라에게 5월 4일 친애하는 버세게 이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가슴이 후련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심성 있는 여자로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쁘다든가 매력이 있다든가 하는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저도 모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 두 눈에서는 남성을 미치게 하는 악마의 불이 뿜어나오나 봅니다. 당신에게도 말했듯이 카라트리카에서 내게 홀딱 반한 돈 페피트에게 구애를 받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저를 뒤쫓아 이곳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내가 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을 밀어내 그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아무 예고도 없이 주인이 없는 집에 내 방에 들어와 내게 덤비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위태로웠습니다. 마침 이때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자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늘 하는 입버릇대로 크게 떠들어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라몬시카의 약삭빠른 솜씨로 아무 시끄러움도 없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몹시 둔한 몸으로 결투라도 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때마침 돈 페피트를 이사베리타의 방으로 안내해 아무 일도 없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라몬시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고마운 것은 그 격정의 사나이 돈 페피트가 나를 괴롭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사베리타의 애인으로 가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실딸이 돈 암브로시오의 사랑을 단념하고 자신은 돈 페피트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건 역시 고마운 일입니다. 내게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 또한 내가 언제나처럼 남편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여자로 있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이중의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 결혼식을 마쳤고 얼마 안 있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동생과 나를 위해서 서로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이곳을 멀리 떠나 두 사람 모두 빨리 잊어주었으면 합니다. 불같이 사랑하는 연정은 없다고 해도 조용하고 평온한 애정으로 언제까지나 두 사람이 감싸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또한 부부 사이에는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오래 지속될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마음의 동요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때때로 생각지 않게 뿜어지는 뜨거운 불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않고 언제나 눈을 아래로 내리뜨고 살아갈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고 그 일 이후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